그래서 대부분의 신선식품 배송 업체들은 메인 컬러로 그린 계열이나 혹은 식욕을 자극하는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컬리는 보라색이라는 컬러를 설정을 하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뷰유니크 강민서입니다. 오늘은 2강 힘있는 브랜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있는 브랜드란 어떤 브랜드인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컬리라는 브랜드의 브랜딩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켓 컬리는 신선식품 배송 업체입니다. 마켓 컬리의 사업 초기 좋고 신선한 제품들을 큐레이션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큰 흥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업계 최초로 택배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기업으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를 보았을 때 보라색이 떠올리실 거예요. 보라색 컬리라는 로고가 떠올리실 텐데 실제적으로 마켓 컬리는 식품 배송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신선식품을 떠올리시면 아마 보이시는 이미지가 떠올리실 거예요.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프루티한 이미지가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선식품 배송 업체들은 메인 컬러로 그린 계열이나 혹은 식욕을 자극하는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컬리는 이러한 업계의 흐름에 반하여 과감하게 보라색을 메인 컬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컬리하면 샛별 배송과 신선 배송, 이것이 마켓 컬리 브랜드의 정체성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컬리는 보라색이라는 컬러를 설정을 하였을까요? 마켓 컬리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식상한 그린이나 오렌지 컬러가 아닌 신선한 컬리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퍼플이라는 컬러를 컬리 퍼플이라고 명칭하고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통하여 컬리의 브랜드 정체성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컬리의 브랜드 정체성은 패키지나 포장, 배송하는 트럭 혹은 마켓 컬리의 대부분의 홍보물, 디자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마켓 컬리가 힘있는 브랜드라고 인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힘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힘있는 브랜드란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힘있는 브랜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마켓 컬리 보라색 트럭을 보았을 때 생각하지 않고 저거는 컬리 배송 트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다양한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 이러한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를 보고 바로 어떤 브랜드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라는 대답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이 브랜드는 힘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가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공간에 브랜드 이미지가 통일되게 적용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일수록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의 통합화 과정이 힘있는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커피 업계를 생각했을 때 커피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한 혁신적인 시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미지는 시장에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브랜드 구축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과정은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브랜드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런 브랜드 구축 작업은 일반적인 개념 이미지를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에이전시가 실제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의 예시로 대기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브랜딩의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작업은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진단, 두 번째는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브랜드 관리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브랜딩 과정과 BI 과정이라고 하시면 3번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실질적인 디자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체적인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브랜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앞서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는 과정과 더불어 브랜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라는 실질적인 디자인 영역을 디자인 에이전시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를 알아두시고 실제적으로 디자인 에이전시에 작업을 의뢰하실 때 브랜드 진단이나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관리 부분을 회사에서 추후 아니면 이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신다면 조금 더 힘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 중에 브랜드 진단 부분에서는 내부 환경 진단과 외부 환경 진단, 타겟 분석, 유사 브랜드 분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브랜드를 구축하실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단계들을 통해 우리 회사의 내부 환경, 브랜드의 내부 환경이 어떤지, 그다음에 외부 환경의 시장 분석이라든지 경쟁사 분석, 포지셔닝, 트렌드 분석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타겟층 분석에서는요. 타겟들의 니즈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의 연결점을 찾으시는 걸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사 브랜드 분석인데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유사 브랜드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진행 방향성과 굉장히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떤 차별화 전략 포인트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살펴보았던 브랜드 전략 수립 부분입니다. 브랜드의 가치, 키워드, 실행 전략 등을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내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혹은 워크숍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도출해 주시는 방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실질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은 브랜드 에이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의 이미지 방향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브랜드라는 BI를 개발하시고 나면 디자인 에이전시가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할지, 어떻게 디자인 관리를 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힘있는 브랜드 설계를 위한 차별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힘있는 브랜드란 첫 번째,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의 구체적인 예시는 상징성이 강한 네이밍과 디자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브랜드에서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에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에서는 기존 시장 이미지를 타파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브랜드들에서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과정에는 사실 BI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과 더불어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에이전시에 일을 맡기실 때는 네이밍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랜드 네이밍 혹은 서비스 네이밍, 제품에 대한 네이밍을 하실 때는 직관적이고 소비자들이 네임을 들었을 때 어떠한 브랜드인지 알 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징성이 강한 네이밍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다방, 오늘의 집, 타다, 당근마켓과 같은 이러한 브랜드들은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인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이미지 네이밍을 표현을 했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CU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CU라는 브랜드는 Nice to see you 라는 이미지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나는 편의점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U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로고, 네이밍 이런 디자인들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작용이 되고요. Nice to see you라는 슬로건을 간판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디에서나 소비자가 see you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이 강한 네이밍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사람들이 이건 배달과 관련된 어플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네이밍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의 시그니처 컬러, 캐릭터를 사용을 하여서 배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배민 라이더스라는 공간, 배달의 민족이 추구하고자 하는 굿즈 혹은 홍보물 등의 이미지들이 통합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면서 훨씬 더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내포하고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스라는 디자인입니다. 토스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기존의 토스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컬러, 상징성들을 효과적으로 브랜딩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스라는 것은 뭔가 토스한다, 넘긴다 라는 단어와 실제적으로 토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로 나타내고 있고요. 토스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심볼 마크 또한 뭔가를 넘기는 듯한 이미지를 심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컬러와 이런 무드는 일관적으로 굿즈 혹은 어플리케이션, 로고, 홍보물 등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며 상징성이 강한 네이밍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있는 브랜드 설계 두 번째 파트로 많은 소비자가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앞서 1강에서도 카카오라는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이 카카오라는 대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본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회사를 통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카카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어떠한 서비스든 기본적인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로고 혹은 카카오뱅크로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카카오 프렌즈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이미지, 카카오 프렌즈에서 표현해내고자 하는 굿즈들과 카카오와 연결된 자회사들의 다양한 로고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이 전체적인 브랜드가 통합된 카카오라는 브랜드로 인지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카오 브랜드의 다양한 사업들은 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을 하였지만 소비자들이 이 모든 것이 카카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카카오가 첫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을 때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마켓입니다. 당신의 근처에 있는 당근마켓이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당초 원래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활동을 하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기억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당근마켓이 표방하고자 하는 당근 모양의 로고, 다양한 캐릭터를 동반을 하여서 어플리케이션, 굿즈, 공간 디자인 등의 동일한 당근마켓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뭔가 힘있는 브랜드 설계를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의 파워는 앞서 살펴보았던 카카오 프렌즈처럼 굉장히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만의 컨텐츠 파워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브랜딩이 완료된 이후에 브랜드를 따르는 브랜드 팬덤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결에 맞는 캐릭터 개발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입니다. 타 브랜드와 구분되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영역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컬리가 구체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 그린과 오렌지 컬러가 상응하는 식품 배송 분야에서 컬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컬러를 설정을 하였고요. 컬리는 지금 샛별 배송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IPO를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이런 컬리가 타 브랜드와 구분되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주 타겟층인 여성들, 30, 40대 여성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었고 그런 브랜딩이 성공하여 지금의 컬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 슈퍼마차입니다. 슈퍼마차는 마차라는 전통 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전통적인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Z세대를 겨냥한 파격적이고 신선한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타겟층에 맞는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슈퍼마차의 마케팅과 브랜드 전략은 MZ세대에게 굉장히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브랜딩을 통하여서 브랜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차별화시킨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떠올리실 만한 마차의 이미지와 슈퍼마차의 이미지는 굉장히 상이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이한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잡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타 브랜드와는 구분되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때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타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컬리와 슈퍼마차 두 브랜드 다 고정관념을 타파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본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있는 브랜드 설계를 위한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딩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브랜딩을 작업을 하실 때 혹은 에이전시에 맡기실 때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2주 안에, 한 달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맡기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디자이너들도 혹은 맡기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렇게 작업 기간이 짧게 되면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밸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힘있는 브랜드란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 한 분의 의견 혹은 담당자 한 분의 의견이 브랜드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다수의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전통적인 브랜딩 프로세스에도 들어가 있는 과정인 만큼 한 분의 의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직관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협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이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미지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디자이너가 제안해드리는 이미지는 차선책이 아닌 대부분 최선의 것들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이너가 본인에게서 나간 창작물이 차선책의 창작물을 전달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정을 해서 협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디자이너가 강력하게 권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의견 또한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표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BI 작업 중 몇 개의 작업은 디자인 작업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 상표권 때문인데요. 개발을 해두고 나서 등록을 하고자 하니 상표권에 걸려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브랜드 네이밍으로도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 네이밍인지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의뢰를 하신 이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힘있는 브랜드 설계를 위한 4가지 팁을 지켜서 진행을 하신다면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던 누구와 함께 브랜드를 개발하시던 좋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전달해드린 브랜딩 과정과 개념, 힘있는 브랜드 설계를 위한 팁을 사용하셔서 꼭 좋은 사회적 기업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